안녕하세요. 온에어 닥터스 김민희입니다. 겪어본 사람만 안다. 산통보다 더 아프다. 이 질환을 경험해본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의료계의 3대 통증 질환으로 불리며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극심한 통증에 응급실까지 찾게 된다는 비뇨기 질환. 바로 요로결석인데요. 방치하면 신우신염, 폐혈증의 위험이 있는 데다가 재발까지 잦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요로결석의 모든 것, 온에어 닥터스에서 살펴봤습니다. 요로결석은 소변 속의 물질들이 결정을 이루어 신장에서 돌처럼 굳어지게 되고 이것이 소변의 흐름에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결석이 요도를 타고 움직이는 기관에 자극을 가해 통증을 만들어냅니다. 역사 조사에 따르면 요로결석은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는 20에서 40대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비뇨의학과 입원 환자 중 25%를 차지할 정도로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요로결석의 크기는 매우 작지만 소변을 생산하고 배출하는 요로계에 폐쇄를 일으킬 경우 통증은 물론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신장 손상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몸 안의 돌, 요로결석을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해야 하는지 온에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소변이 생성, 저장, 배설되는 길에 생기는 요로결석. 비뇨의학과 전문의 윤인석 원장님과 함께 알아봅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 윤인석 원장과 함께 요로결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요로결석이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요로결석은 신장에서 만들어진 결석이 소변을 만들고 배출하는 요로를 통해서 내려오다가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그럼 그 요로결석의 발생 원인도 있을 텐데요.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요로결석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수분 섭취의 감소입니다. 수분 섭취가 감소되면 소변이 농축되어 쉽게 결정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염분과 당분, 동물성 단백질의 과다한 섭취도 결석의 발생률을 올리는 원인이 됩니다. 증상은 어떤 것들이 좀 나타날까요? 극심한 통증, 혈뇨, 요로감염, 심부전, 수신증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주로는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군요. 그럼 요로결석으로 인해서 병원을 찾는 환자분은 얼마나 많습니까? 국내에서 요로결석의 평생 유병률은 약 3.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약 2배 정도 유병률이 높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야외 활동이 많아서 비타민 D 합성이 많은 여름철에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로결석은 7,000년 전 이집트 미라에서 발견됐을 정도로 인류가 흔히 겪는 비뇨기계 질환인데요. 국내에서도 연간 인구 100명당 8명 정도로 발병률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로결석 연령별 진료 인원을 살펴보면 30대에서 50대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습니다. 심한 옆구리 통증이 간헐적으로 반복된다면 요로결석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이와 함께 결석의 위치에 따라 고환 통증, 아랫배 통증, 생식기 주변 통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극심한 통증으로 잘 알려진 질환, 요로결석. 재발률도 높아서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질환인데요. 이 요로결석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크고 작은 오해들 팩트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입니다. 네, 첫 번째 항목부터 보겠습니다. 맥주를 마시면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거 어떻게 보면 애주가들의 변명 같기도 한데요. 오해입니까, 진실입니까? 오해입니다. 맥주를 마시면 알코올의 이뇨작용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소변량이 늘어나서 5mm 이하의 작은 결석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탈수 증상으로 인해서 요로결석의 발생률이 더 높아지게 되고 맥주 속에 퓨린이라는 성분이 분해되면서 요산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요산이 몸속에 쌓이면 결석에 발생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맥주를 많이 마시면 일시적으로
수분 섭취량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있는 결석이 배출될 수는 있긴 하지만 이 자체로 결석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맥주를 많이 마시면 요로결석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건 오해였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비타민 C를 복용하면 요로결석에 걸리기 쉽다. 저도 이 얘기 들어봤거든요. 비타민 C를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먹으면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 들어봤는데 오해입니까 진실입니까? 이거는 반은 오해고 반은 진실일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점에서요? 비타민 C는 간에서 대사되어 요산으로 배출이 되는데 비타민 C를 하루 권장량인 90mg을 초과해서 1000mg을 복용하였을 때 요로 결석의 위험도가 40% 정도 증가하였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반대로 500mg을 복용하였을 때는 요로 결석의 위험도가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멸치나 우유는 피하는 것이 좋다. 멸치 우유는 칼슘이잖아요. 네. 요로결석과 칼슘이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오해입니다. 대부분의 결석이 칼슘 수산석 형태이기 때문에 칼슘 복용을 많이 하면 요로결석에 걸리기가 더 쉽다라는 오해를 하기가 쉬운데요. 오히려 연구에서는 저칼슘 시기가 고칼슘 시기보다 더 요로결석 발생을 높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로결석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헷갈리는 정보들 오늘 사실 여부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정확한 정보만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로결석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환자분 만나서 진단과 치료 과정 살펴보고 이후에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돌이 분쇄가 되어서 요로결석으로 인한 통증과 불편감에 병원을 찾았다는 환자. 요로결석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증상 나타나셨나요? 되게 아랫배가 콕콕 찌르면서 뭐 심할 때는 혈뇨 같은 게 보이기도 해서 치료를 하려고 왔습니다. 통증 때문에 좀 고생을 하셨군요. 치료 받으신 지는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많이 좋아지셨나요? 이제 통증은 없고 약간 배에 있던 돌들이 나가니까 되게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혹시 이후에도 관리를 통해서 이제 재발이 좀 생기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될 텐데 평소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셔서 물도 하루에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구연산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해서 레몬 주스나 자몽 주스 이런 거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쇄가 되어서 요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들어가서 소변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체액충격파 치료할 때 많이 아픈가요? 체액충격파 세석술은 통증이 있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증의 정도에 따라서 견디실 수 있는 정도로 그 체액충격파 세석술의 강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견디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세게 세석을 하는 게 훨씬 잘 분쇄가 되어서 소변을 잘 흘러나오기 때문에 유리한데 결석의 크기가 작은 경우 물을 많이 마시고 자연 배출되도록 기다리기도 하지만 크기가 커서 자연 배출이 힘든 경우 통증이 지속되고 감염이 발생하고 콩팥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는 만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시고 참아주십시오. 요로결석의 진단은 환자의 임상 증상과 함께 소변 검사에서 혈뇨가 보이고 엑스레이 촬영에서 결석이 관찰되면 확진하게 되는데요. 진단 후 결석의 위치나 크기, 상태에 따라 자연 배출이나 체외 충격파 쇠석술,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체외 충격파 세석술은 피부 밖에서 높은 에너지의 충격파를 신장과 요관의 결석에 쏘아서 소변과 함께 자연 배출되도록 하는 시술입니다. 그 외에도 그 결석의 크기가 매우 크거나 체외 충격파 세석술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요도로 내시경을 삽입하여 제거하는 요광경화 세석술을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요로결석 환자 만나보고 왔는데요. 극심한 통증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질환인지라 치료를 아마도 대부분은 받으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고 방치한 채 계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어서 네. 급성 신우신염 등의 요로 감염이 잘 발생할 수가 있고 요로의 폐색이 지속되면 영구적으로 신기능이 저하되는 만성 신부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 감염의 우려도 있고 신장을 망가뜨릴 수도 있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로결석 5년 내 재발률이 무려 50% 이상이 될 정도라고 합니다. 아, 재발 빈도가 굉장히 높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치료 후에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는 더 많은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염분, 당분, 동물성 단백질 등은 결석의 발생률을 높이기 때문에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산 또한 결석의 발생률을 높이는데 수산이 많이 함유된 시금치, 견과류, 초콜릿 등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고 반대로 구연산의 섭취는 결석의 발생률을 줄일 수 있는데 자몽, 오렌지, 귤 등의 신맛이 나는 과일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통증도 통증이지만 신장을 또 망가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 전에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앞서서 들었던 그 관리법과도 중복되는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정리도 좀 한번 해주시죠. 하루에 3리터 이상씩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식후 3시간 이내, 운동 중, 수면 전, 수면 중에도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수분 섭취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끝으로 요로결석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자, 이번에는 앞에 있는 카메라 보시고 한 네. 말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요로결석은 5년 내 재발률이 50%가 될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결석 치료 후 환자분들이 초기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 식단 관리 등을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전의 식습관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식단 관리를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겪어본 사람만 안다는 아파도 너무나 아픈 요로결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도움 말씀에 비뇨의학과 전문의 윤인석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옆구리 통증과 함께 발병하는 요로결석. 극심한 통증에 재발률까지 높은 만큼 초기 적극적인 치료와 함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염분 섭취를 줄이는 저염식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더불어서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요로결석의 고통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